대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노사 간 임금 피크제에 대한 재논의에도 불붙을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고령화 시대 이후 많은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번 판결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이제 임금을 청구, 이 사건의 그 이름은 임금 청구 소송이에요. 네. 그래서 원고는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근로를 하던 이제 근로자였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서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금을 청구한 건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피고, 그러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정년이 있잖아요. 그 기존 정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그러한 내용의 취업 규칙을 도입을 했는데, 보통 이런 취업 규칙이라고 하면 어떤 근로 관계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사와 이제 근로자들, 만약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 그런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제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불리하게 변경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원래 받던 임금이 깎였잖아요. 그렇겠죠. 그 네. 깎인 것만큼을 다시 나에게 지급해달라. 내가 삭감된 임금을 나에게 지급해달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8년의 소송에 걸쳐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그 깎인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 대법원의 결론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건데, 임금 피크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이랑 합의도 마쳤었던 걸 텐데, 이 부분이 이런 판결이 나온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합의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게 결국은 취업 규칙에 의한 임금 협상, 이런 게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 개인과 개인, 그런 민간 사이의 계약의 문제이거든요. 그럼 민간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한쪽은 회사일 테고 한쪽은 근로자들인데, 이제 이런 취업 규칙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 다수의 어떤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근로자 측과 이제 사측의 합의가 있으면은 변경은 가능해요. 근데 그런 변경에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이제 살을 떼어주기로 한 계약을 하면 무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임금 피크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에서 임금 피크제라는 것을 뭐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사 합의를 통해서 도입할 수는 있다라는 거는 절차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절차를 지켰다고 해서 그럼 모든 임금 피크제가 다 유효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대법원의 확인이 나온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임금 피크제여야 한다. 그러한 이제 그러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거기에 다양한 기준, 예를 들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정당할 것.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깎이는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다른 어드밴티지를 줘라.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든지 노동의 강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임금이 줄어들고 회사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줄어든 그 비용을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의 목적,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바로 뭐 일자리 창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상생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어떤 대의 명분이 있으면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명분적으로만 어떤 그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 한다고 해놓고 막상 하는 것은 뭐 새로운 신규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이 그냥 사측에서 뭐 성과급 잔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로자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별다른 그것에 따른 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임금 피크제, 법이 허용하는 임금 피크제로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일정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임금을 적게 줄 거면 그에 준하게 업무량도 조절이 돼야 되고, 또 신규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용이 된 것 같고, 어제 기업들 인사팀에 전화가
막 폭주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종업원 300인 이상인가요? 그런 곳에 거의 뭐 상당수 회사들이 네. 임금 피크제를 다 도입을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 절반 이상.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저희도 이제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 변호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법무법인이 하는 게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자문을 하는 회사들에서 상당 회사들이 지금 임금 피크제 다 도입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번에 선고된 이 대법원 판례의 합리적 기준, 임금 피크제의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혹시라도 합리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임금 피크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실사를 통해서 보다 이 혹시라도 이제 뭐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어떤 하는 조치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실제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무 엇갈리죠. 재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하기 힘들어진다. 뭐냐면은 이제 명분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자리 창출, 다시 말해서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아낀 그러한 임금만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재계의 원래의 반응이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임금 피크제를 못하면 이제 결국은 그 신규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지고 고용도 감소하고 회사의 경쟁력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고 더 나아가서 임금 피크제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계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좀 힘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2016년부터 도입이 됐단 말이죠. 한 네.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해소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좀 회의적인 반응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임금 피크제를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이제 뭔가 고령자, 왜냐하면 이게 회사라는 게 예. 사실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호봉이 증가하고 그래서 연봉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노동계 어떤 그런 모든 직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직종에서는 뭔가 이렇게 연차가 쌓인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돈만 많이 가져가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회사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노동자들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서 더 열심히 하는 젊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임금을 좀 더 주고 예. 그리고 반면에 또 이렇게 연차가 쌓여서 고액 연봉을 받는데 회사 차원에서 도움은 안 되고 이러면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고용의 불안이 있거든요. 회사 쪽에서 계속 나가라는 예. 압박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그런 이제 고액 연봉자에 대한 고용도 좀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율을 하려면 결국은 고액 그 연차가 쌓인 이런 분들에 대한 연봉의 어떤 인상폭을 좀 줄여주고 예. 대신에 어떤 그런 신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이러면 회사도 좋고 재계도 근로자도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가 무색하게 지금 이 사건만 하더라도 보면은 지금 55세 이 사건의 원고 같은 경우는 55세 이상이었는데 실제로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폭이 제가 그 판결문 보면은 뭐 9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넘게 줄어들었다고 임금이.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폭이 대폭 감소했는데 실제로 이 회사에서 그러면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어떤 성과가 낮았느냐? 오히려 50세에서 55세에 있는 근로자들보다 능률이 더 성과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일을 더 잘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삭감한 거는 합리성을 결여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임금 피크제라고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몇 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인다. 그러면서 뭐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없고.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일은 잘하고 이런 것들은 법에서 허용되는 임금 피크제로 볼 수 없다. 이런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미 도입되었거나 앞으로 도입될 임금 피크제는 대법원이 적어도 이렇게 제시한 기준에 맞는 합당한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번 판결로 기업들 인사팀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그렇죠. 하셨고, 그러면 소송도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모든 분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시효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모든 분들이 소송은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그걸 이제 항상 고려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기준은 바로 어제 그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4가지 기준이에요.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근로자에게 침해되는 그런 권리를 보상할 만한 대상 조치를 해야 되고 예. 적절한 그런 대상 조치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줄어든 그런 어떤 비용이 임금 피크제 달성의 목적에 쓰여야 되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임금 피크제 적용 받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가지 기준에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맞는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위반된다, 어긋났다라고 하면은 소송을 한번 제기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그런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 차원에서도 되돌아봐야죠. 만약에 그 근로자들이 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이 이제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3년 이내에 모든 직원들이 다 소송하면은 패소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회사 차원에서 빨리 어떤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예방을 하고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 피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 기왕에 도입된 그런 취업 규칙이라면은 빨리 실사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논의나 협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어떤 식으로 뭐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대상 조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대상 조치라는 게 뭐냐면 보상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깎인 만큼 다른 쪽으로 보상해 줘라. 뭐 근로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성과의 기준을 좀 낮춰준다든지. 그래서 임금이 낮아지는 만큼의 무언가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회사 차원에서 아껴진 그러한 자금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좀 쓰고 이 정도의 어떤 논의는 빨리 지금 진행을 해서 어떤 소송하기 전에 보다 그 임금 피크제가 합리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번 판결의 파장, 소송이 늘어날 것이다. 이외에 어떤 파장을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소송이 많아지는 거는 이제 불보듯 뻔할 것 같고요. 지금 임금 피크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고 네. 진행 중인 사건들은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춰서 이제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어서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회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인 임금 피크제의 적법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